자,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대통령이란 무엇일까요? 대통령이란 무엇일까요? 국정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정치적 목표가 뭐야? 네? 정치적 목표가 뭐냐고. 내 개인의 정치적 목표. 개인의 정치적 목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 그거 말고. 예?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어. 저는 좀 하여튼 제가 처음 정치 입문했을 때랑 지금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전에는 좀 저나 가족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어떤 이익에 기반한 정치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님하고 정치하면서 좀 그런 게 많이 달라졌죠. 그렇지 생각이 바뀌지. 아니 뭐 이분이 사실 막 사채 있잖아요, 사채. 사채. 개인 사채 말씀하시는. 그 악덕 사채 일부 있잖아요. 막 그렇죠. 1200% 1200. 사실 그런 거를 저희가 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 한 7, 8년간 지속적으로 그걸 연구를 하세요. 정책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걸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뭐라 그러죠? 그걸 막 지원도 해주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같이 그런 일을 하면 좀 뿌듯함도 느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김지호한테 듣고 싶은 말은 당연한 건데 그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숨 쉬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실제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대선 때 당선됐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윤석열의 실패를 보고 당선돼서 정치를 하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 과정에 겪어야 되는 일도 있잖아. 경험이 풍부해지잖아요. 지금 요즘 여론조사 많이 안 나오는데 스트레이트 뉴스관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주자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처음에 딱 붙었던 적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2배 정도.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론조사도 아니야. 이게 공정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 공정하게 하면 3배 차이 나야 돼. 그건 맞고. 자, 보너스로 그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장 적합도라는 걸 조사했는데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다 포함된 여론조사예요. 추미애 45.8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 뭐 어떤 게 유행이냐면 윤석열 지지율보다 높은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지지율이. 야 압도적이네요. 네. 이 정도면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45.8 이재명 대표 지지율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도나 보수에서도 추미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걸 바꾸려고 하는 애들이 있더만. 그거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조정식이 정성호가 이재명 측근이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시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김진표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잖아요.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그림 보고 싶은 거야. 윤석열한테 당했던 추미애한테 윤석열한테 되돌려주는 권한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미애 의원님에게 이미 한국의 낸시 펠로시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장 자리에 딱 서서 그 낸시 펠로시가 이렇게 딱 찢는 모습 있잖아요. 트럼프 앞에서 놓고 그런 그림을 지금 국민들은 당원들은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건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보면 제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총선을 이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걸로 가요. 대세론이 제일 세상에서 험하고 무서운 거야. 대세론이 어디까지 가면 대세론이냐면 이낙연이 초반에 국무총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잘 나왔을 때 있죠. 그건 대세론이 아니에요. 그건 대중적 인기도예요. 그러다가 과정을 겪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대통령 후보는 1위였잖아요. 근데 그건 대세론이 아니라고. 총선 같은 이벤트를 겪음으로써 정권을 교체해낼 수 있는 내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민주 전국혁신의 2만 31명, 민주당이 대충 계산해도 고르고 골라도 100명 넘는 이재명 군단이 생긴 거야. 그리고 국민적으로는 총선 때 압승을 해서 사실상의 여의도 대통령이 돼버렸어. 이렇게 되면 대세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지금이 그 시작점인 거예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
큰 실수를 하면 그건 날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못하면 날릴 수도 있는데 대세론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주자가 안 나옵니다. 나가 질 것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종들이 나오는 거야. 한동훈처럼.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세론이 무서운 게 찍지 않는 사람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겠네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만 수많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단식을 하신다든가 또 테러를 당하신다든가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면서 아 정말 이제는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감이구나라는 거를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는 인식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진짜 지지하는 사람들이면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재명의 단점을 찾아라. 그렇게 보완해 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하는 말은 다 맞아. 이재명이 하는 말을 옳아.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것 중에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로 좀 경우가 이상하잖아. 그것부터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체로 만드는 과정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뭐 눈이 작다 이런 근데 단 행동이 전제가 아니라. 하나 있어.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야 돼. 내가 뭐 하나를 요구를 했다 A를 안 들어준다. 그러면 갑자기 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온다 봐봐라.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간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상의 대통령인데다가 윤석열이 지금 거부권 행사안에 만회해도 사실상 대한민국 끌어가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아니면 둘이 멱살을 잡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근데 책임은 다 윤석열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아젠다 끌어가는 건 이재명 대통령인 상태예요. 단 앞에 붙어 있죠. 여의도 대통령이 된 것이. 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회담할 때 대부분 다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 같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세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아, 근데 그때 이제 언론의 평가 중에 이게 있어요. 시민들 속 시원하더라. 뭐냐면 저쪽에서는 왜 15분씩이나 지금 뭐 저 양해도 완구하고 읽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더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뭐냐 안 빠지게 읽고 싶지는 않았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를 보도를 하게끔 만들어줘야만 국민들이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인지.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님은 국민 삶에 관련된 의제를 그런 어떤 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홍보하려고. 그 기자들이 뭐 이거 물어봐도 어떤 민생 얘기 동문서답하듯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천재들하니까 최근에 내가 본 게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굳이 필요하면 추경을 하자고 요구하고 뭐 특별법 만들자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더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법에 만들어 놓으면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법이 작동이 바로 되게끔 만드는 것들이잖아.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법으로 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돼요. 학생 인권법도 만들자는 거잖아 지금. 교육청이 조례로 만든 거 말고 민주당이 만들자는 거잖아요. 법으로 불가능한 건 사실 없어요. 그렇죠. 법으로 불가능한 건 없어. 다만 위헌이 아니냐만 있을 뿐이야. 그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 속 시원하다 그렇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이야기 나온 이야기가 뭐겠어요? 지지층 지지율 안 떨어뜨리려고 세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수 애들 지금 보수 유튜브 여러분 안 가시는데요. 저도 우연치 않게 주웠네요. 이재명의 3+1을 받느니 차라리 하야가 낫다. 보수 유튜버들 하는 거예요. 저 민경우가 누구야?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퇴했지. 노인들 빨리 돌아가시라 그랬고. 그러니까 영수회담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시원하다라고 평가했고 저쪽에서는 굴욕당했다, 항복했다 뭐 이렇게 오히려 윤석열한테 불리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번에 특검법에 대해서도 빠른 대응으로 나 거부권 행사할 거야, 나 아직까지 힘 있어 이렇게 센 척한 거죠.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플랜 B도 없고 디테일에서 실수하니 의료개혁도 영수회담도 우습게 되었다. 이게 지금 보수 유튜버들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윤석열이가 2주년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죠. 2주년이라 하면 5월 10일이잖아요. 네. 취임한 게. 네. 근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김건희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히 받아야죠. 기자회견을 할까요? 아니면 지난번 설날 때 그 박장범 앵커와 했던 것처럼 그냥 특별 대담 녹화식으로 할까요? 이번에는 기자회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쉽지 못.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KBS하고 그 신년 대담이라 그래가지고 조만한 파우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 박절하게 어떻게 이거를 물리치냐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 윤석열이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2주년이라고 기자회견을 했어. 근데 윤석열이가 기자회견할 때 질문지를 미리 받잖아요. 정해놓고 하잖아. 문재인 대통령 그냥 저요 받았고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도 저요 받았잖아요. 근데 김건희에 대한 질문을 질문지에 미리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김건희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이가 저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김건희 이야기가 안 나온 기자회견을 국민들이 기자회견이라고 소통이라고 이해할 것이냐. 그러면 김건희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받았는데 윤석열이 답이 당연히 특검해야죠는 아닐 거 아니야. 또 쉴드를 칠 거 아니야. 박절하게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기자회견 안 하느니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김건희 종합특검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끝난 다음에 윤석열이가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과 한마디 없었고 그냥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이 못 알아먹은 거다 이런 그 한탄을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해야지만 한다라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정말 기자회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까 뭐 원고를 기자들끼리 주고받는다. 그러면 MBC 기자는 참석시키지 않을까요? 제외시킬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저는 기자회견 만약에 한다면 지난번 쇼했던 것처럼 그 신년 대담처럼 특별 대담처럼 그렇게 녹화식으로 입맛에 맞는 거로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말실수가 또 한거죠. 대박 나올 거고. 그렇죠. 야 주둥아리가 리스크인 사람 드문데. 자, 아가리가 다음. 리스크하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요. 다음 출연자 있으셔서. 권익위가 김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을 다시 연장했다. 나 이 보도 듣는데 이거 골 때려요. 권익위가 지금 김건희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 사실상의 수반입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김건희 버리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버려야 된다. 김건희를 버리고 정권을 지키라 이런 얘기예요. 김건희를 품고 있으면 정권 못 지킨다. 그 정권 안에 보수 정권 안에 조중동이 들어있는 공동정권이야. 자기 공동정권의 수장한테 김건희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거 중앙일보 김여사 조사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그래도 지키고 싶지만 너무 김건희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 임기 초반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수천만 원대 액세서리 착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은 사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김건희에 대한 증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다 그래. 김건희 방송 줄줄이 중계 온당한가 요즘 칼럼이나 그 논설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김건희 관련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분들이 조중동만 그러는 게 아니고 검찰도 요새 분위기가 묘합니다. 김건희를 소환해야 된다. 김건희 소환하는 안을 보고했다. 일환이다. 이런 얘기가 슬금슬금 흘러나. 이분들이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의 말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본인들이 이 열차에서 뛰어내릴 때 그 재물로 김건희를 갖다 바치고 우리도 같이 김건희를 때려잡았다. 이러한 또 잔꾀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동요를 잠재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 부활이 필수예요. 그렇죠. 참. 하나만 더요. 뭐냐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고. 트럼프는 당선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때렸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될 때 오직 미국주의자. 아메리카 퍼스트였죠.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선심 써야 되냐. 지금 미국의 대학생들도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말라고 지금 온갖 대학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어저께 거짓말을 한 거.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미국이 왜 지켜줘야 되냐. 근데 여기서 거짓말 몇 개를 했어. 공짜로 지켜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왜 지켜줍니까? 다 어. 지네 위해서 지켜주는 거지.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접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분담금 얘는 무슨 공짜로 지켜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방위 분담금 올리려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안 돼갖고 한 번 안 올린 적은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협상해서 올려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트럼프는 이거를 대폭 안 올려주면 아마 이게 미국 유권자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우리한테 오는 득이 없는데 왜 우리 돈을 쓰냐 이 얘기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 치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트럼프가 갖고 놀기에는 딱 좋아. 지금 바이든이 윤석열이 저 바이든 만나러 갔는데 저게 노루곽수잖아. 노루곽수. 이 아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저기 푸들이 되다 보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재 모습이야. 윤석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윤석열과 만나게 되면 정말 윤석열은 그냥 쪽쪽 그냥 휘둘리고 빨릴 텐데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저는 최상병 특검법이 하면서 탄핵이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들로부터 그 권한을 이임받아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자리예요. 미국의 이익도 아니고 그렇죠. 김건희 이익도 아니고 그러면 머리 디테일은 없어도 그 마인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국가가 뭐냐고. 이 논쟁은 되게 많은데요. 국가 이퀄 국민이에요. 국민 없는 국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국민 없으면 영토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 국민이 군대를 가서 사망을 해도 주말에 놀러 갔다가 참사를 당해도 지킬 생각이 없잖아요. 지킬 생각이 있다면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완벽한 조치를 해야 돼요. 이거 못 막으면 니들 앞으로 다 모가지다. 바로 사퇴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임성근 같은 사람들 지금 보도로 보셨잖아요. 거짓말 해가며 억지스럽게 진급 이런 욕심으로 무리한 수색을 시켰다가 죽었잖아요. 임성근을 피의자에서 빼려고 하잖아. 윤석열 대가리 속에는 국가 이퀄 국민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만큼 국민에게 야박한 지도자는 진짜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야박합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뭔 말이냐면 대통령을 어떻게 야박하게 내치냐. 우리는 야박하게 내칠 거야. 아닙니다. 저 폭정에 아니 저는 저 폭정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박절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아우 재밌어. 재미져. 저는 좀 다음에 새날에서 좀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도 좀 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검찰청 갔다 왔잖아요. 아니 가져와. 예. 의제를 나한테 던져. 알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예. 너 주잖아 내가. 예. 여기까지. 조사를 좀 해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손님 선수 교체.